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새벽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로드가 엄청나게 늦어진 점, 2시 11분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빨리 회의를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오늘 업로드가 엄청나게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가의 하락과 4차 회담의 이슈로 증시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82% 상승, S&P 500은 2.14% 상승, 나스닥은 2.92% 상승, 원달러는 1242.34원으로 0.14% 상승, 빅스지수는 마이너스 6.11% 하락, MSCI 코리아 ETF는 1.11%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0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42%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4%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AMC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작은 금강 및 은강 업체 하이크로포트 마이닝 지분을 22% 구매하기로 하면서 6.8% 상승이 되었고요. 하이크로프 마이닝 역시 9.4% 상승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기차 충전의 사용 및 잠재적 확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볼브카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줄이기를 위한 최신 조치도 공개를 하면서 4.8%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하락 및 예약의 증가로 여행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여서 항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항공 등이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예상보다 낮은 연간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쿠파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19.2%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도시를 강타한 후에 35시간의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월요일날 4차 협상을 마친 후에 화요일날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월요일 미국 관리자들은 중국과 강렬한 회담을 갖고 중국이 러시아의 글로벌 제재 완화를 도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중국에 군사 장비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디폴트 이슈도 뜨겁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 대한 국제 제재는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차단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러시아가 3월 채권자에게 지급할 4일 중에 첫 번째 날짜인 수요일 2개의 국채 유로본드에 대해 1억 1,70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경제학자들은 부채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월요일날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의 보유고를 사용하여서 일부 지불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유로화와 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급격히 평가절하된 통화와 함께 적대적인 국가의 채권자에 대한 지불이 루블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은 월요일 FX 채권은 다른 통화로 만들 수 없는 경우 루블로 지불이 허용되지만 수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공식화되기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루블화로 지불을 시도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이슈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이슈가 생산에 대한 차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요일날 국영 언론에 따르면 최근 28개 성에서 발생한 발병으로 1만 5천 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주로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 지린성의 대부분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최근 발병은 상하이 금융 중심지와 기술 제조 허브인 선전도시와 같은 주요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화요일 남부 관둥성 둥간시는 기업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주거지역을 폐쇄하여 식료품 구매, 바이러스 검사 등에 필요한 활동만 허가했습니다. 시는 생산 중단에 대한 표적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기업은 엄격한 바이러스 통제 조치에 따라 기본 생산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는 하락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태도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2월 PPI는 전월 대비 0.8%가 상승이 되었는데 전달 1.2% 그리고 예상치 0.9%보다는 하회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8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달 최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었고,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합니다. 오늘부터 연준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금리가 처음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연준이 총 7번 그리고 매회 25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96.3%, 금리 동결 가능성은 0%,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3.7%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6.57달러 하락한 96.44달러, 6.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154명이 나오면서 방역체제를 강화했고, 중국 제조업 허브인 선전이 코로나를 이유로 봉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지역에서 방역 수위를 높이면서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유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유가 폭등에 따른 수요 파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기록했었을 때는 11시 9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2시 35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1.11%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84%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플랜티넷, 서울리거, 세림BNG, 범양건설, 멜파스 등이 있는데요. 플랜티넷은 주당 1주 무상증자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 안랩, SD바이오센서, 삼성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HMM, LG화학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브,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금일 시장은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회담의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열린 FOMC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이 우려되긴 하지만 PPI의 수치가 꺾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CPI의 수치를 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고용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제조 활동이 위축세로 돌아섰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경제를 강력하게 조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리가 25bp 인상이 되어서 시장에는 탄력이 가겠지만 지난 예측대로 5월과 6월에 대차제조표 축소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우려감에 대한 변동성을 안고 5월과 6월까지 조금씩 답답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르는 장에서 추격하기보다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때 맞춰서 분할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생산 중단 등의 우리나라에는 아직 악재들이 많이 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재료들이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5월에서 6월까지 QT 축소가 있기 전까지는 소폭 긍정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